일반 저기압으로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해와 남해상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 동해안엔 폭풍해일주의보가, 강원 영동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미세 뉴스보세의 김수민, 오창석 평론가 2부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면서 6시 첫 뉴스를 맞춰라. 퀴즈를 냈는데 두 분께 김수민 평론가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소식 맞히셨어요. 네.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는 뭐였죠? 네, 광화문 집회. 서울 광화문 집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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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라디오 6시 첫 뉴스는 18호 태풍 미탁 피해 소식을 첫 뉴스로 꼽았습니다. 네, 정말 많은 피해가 속출됐어요. 예, 속출되고 있고요. 그래요. 빨리 피해가 수습되고 복구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김수민 평론가가 선물 드리는 퀴즈. 네. 문제 내주시죠. 개천절인 오늘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등의 야당들 또 보수단체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인근 그리고 우리공화당은 이곳 앞에서 문재인 정부 퇴진 태극기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곳 우리나라 국보 제1호입니다. 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도성의 남쪽 정문인데요. 네. 2008년 당시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곳의 이름 맞춰 주십시오. 네. 남대문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네. 공식적인 명칭은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4명이 매몰된 부산 사하구 산사태 현장. 조금 전까지 현장에 있었던 부산광역시청 사회재난팀 백종찬 팀장 지금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상황, 현장 소식 상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백종찬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예, 조금 전에 시신 한 구가 수습됐다 해서 총 2분이 수습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에 매몰자 1명은 구조하셨고요. 네. 1명은 지금 구조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어떻게 된 사고였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지금 현장에는 거의 150m 떨어진 데 있는데 현장에는 지금 가보지 못하고 지금 저는 지금 주로 하는 역할이 이제 음식, 장비, 사업 이런 걸 지금 하는 게 현장 상황은 구체적으로 지금 그냥 산사태가 났다는 정도 외에는 지금 제가 파악을 상세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역할 자체가 이제 삽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공급하는 쪽에 지금 맞다 보니까 정확하게 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겠네요. 현장 복구와 지원 일들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사하구 구평동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밀려 내려온 토사가 인근 주택과 식당 2곳을 덮쳤는데 자, 2분이 참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하셨는데 지금 그러면은 아직 구조되지 못한 분도 계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2명 계속 계시는 걸 보고 지금 1,100명 정도가 소방, 군대, 경찰 분들하고 한 1,100명 정도가 거기에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그 수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노력을 계속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빨리 구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쯤 이 구조 작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요? 그거는 제가 멀리 떨어져서 상을 제가 파악은 잘 못하겠는데 주변 이야기로는 그 주변이니까 빨리 되도록이면 우리가 빨리 구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조 인력이나 장비가 현장에 원활하게 이 접근이 된 상태인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산시청 사회재난팀 백종찬 팀장님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사하구 구평동. 오창석 평론가 여기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예, 저 알고 있고요. 제가 예. 출마했었던 그 행정구역인데 그래요? 지역, 이 지역 자체가 산을 깎아서 만든 지형이고 아이고. 산 꼭대기 위에는 이제 가구 전문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선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현재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지역구죠. 네. 차선이 1차선밖에 없어서 굉장히 좁은 도로입니다. 현재 원인으로 분석하기에는 제가 현장에 있는 구의원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네. 이 지역이 원래 동아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뽕밭이었는데 네. 국가가 소유하면서 석탄재를 깔고 연병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비군 훈련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상적인 토지가 아닌 네. 석탄재를 급하게 쓰다 보니 아이고. 현장의 지반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현재 그 산사태 내용을 보면은 검은 토사가 흘러내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사진이 그래요. 예, 이 검은 토사가 급하게 매입한 석탄재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과정이고 이 석탄재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감천 화력발전소 이 구평동에 있는 구평동 바로 옆에 있는 곳이 바로 감천동입니다. 네네. 이 거기서 급하게 가져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럼 이게 인재일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100% 인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빨리 그 구조되지 못하신 분 구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너무나 넘쳐납니다. 위세 뉴스 보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 스포츠 기구 사단법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라는 네. 곳이 있습니다. 예. 이곳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년간 회장을 역임했는데 이 딸 김모 씨가 또 이 단체 관련 활동을 하면서 네. 특혜, 요즘의 키워드죠. 네네. 세습 이런 논란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 도마에 올라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는데요. 예, 예. 일단은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이 사단법인의 회장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나 원내대표의 딸인 김모 씨가 각국을 돌면서 글로벌 메신저 자격으로 장애인 선수를 대표해서 소통하는 네, 그런 자격으로 2016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네. 나 원내대표가 회장으로 있다가 그만둔 이후에 당연직 이사로 이름을 올렸어요. 아,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네, 그렇습니다. 오. 이 자체는 정관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관의 회장의 친족은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네. 명시는 돼 있지만 같은 시기에 한 것은 아니죠. 네. 정관 위반은 아닌데 차례로 이렇게 임원을 맡다 보니까 세습이 아니냐라는 네.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계자가 나름 반론을 했는데요. 네. 이 김모 씨 나경원 원내대표 딸이 올림픽 선수 자격이자 글로벌 메신저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직 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이사직은 공모의 대상은 아니고 내부 추천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네, 네.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 의원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 와중에 네. 이 나 원내대표가 회장을 맡았던 이 단체를 세습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정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네. 또 이번에도 성신여대의 현대실용음악학과의 이병우 교수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 유명한 연주가 그렇습니다. 이병우 영화 교수? 괴물의 OST를 맡기도 했었고요. 네, 네, 네. 이병우 교수가 예전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성신여대 입시 특혜 논란 때도 이제 당시 학과장으로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었는데 네, 네. 2013년 평창 스페셜 올림픽 당시에 개폐막식 예술 감독을 맡기도 했었어요. 이때도 이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회장을 나 원내대표가 맡고 있던 시점이라 네. 선정 경위를 놓고 또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예산 지원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그럼 문체부가 지난 2015년에 장애인 체육단체 법인화 예산 지원이라는 그 사업을 했는데 이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 예결특위 소속이었고요. 네. 법인화 지원 예산은 20억 원을 증액해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 예산이 나중에는 이제 10억 원으로 깎였는데 이 10억 원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쪽으로 다 전액 지원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그 전신인 한국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 당시에 이미 사단법인이었거든요. 예, 예. 이미 법인이었는데 법인화 지원 예산을 지원받은 거예요. 오. 네. 또 다른 법인을 만들려고 했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렇게 10억을 지원을 받았는데 당초의 지원 목적과는 다르게 신사옥을 위한 자금으로 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 10억 원의 누적 이자가 3,7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의 문체부가 매년 3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내용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태, 국감 파행 책임을 덮으려는 여당의 물타기 행태다라고 반발하면서 회장을 퇴장하기도 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나경원 대표 딸의 글로벌 메신저라는 직책 이것은 어차피 해당 요건을 갖춘 후보군이 극소수라서 공모 절차가 불필요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경쟁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공모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주장이 되는 셈이죠. 네. 그리고 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연간에 37개 정도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한 거다. 또 기존 사무실 임대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원금과 자체 예산을 합쳐 4억을 마련했고 임대 수입으로 운영비를 보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을 증식시킨 우량체육단체에는 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반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오창석 평론가. 네, 조국 장관의 딸 조모 씨가 입을 열었는데요. 언론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허위 인턴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인턴을 하지 않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건 단 하나도 없다라며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 딸 그동안 그 한마디로 베일에 가려졌었는데 이제 직접 언론과 인터뷰도 했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인턴 근무를 한 공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자신이 근무했던 그 공간에 대해서 그림까지 상세히 그려가면서 직접적으로 소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당시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고등학생을 정식 인턴으로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유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인턴 자리를 찾아봤다라고 합니다. 네. 조 장관의 딸은 유학반 대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인턴 자리를 서로 알게 되면은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인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네.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함께 공유해서 같이 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공고를 보고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지원을 했고 AP 시험 기간과 겹치는 것이 아니냐. 이 AP 시험이 유학의 필수 과목인데요. 이 AP 시험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5과목 시험을 받고 1년에 많아야 한두 번이기 때문에 2주 인턴을 못할 정도로 바쁘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한 조 장관이 이 인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라. 알아서 공부하라. 이간데 왜 여기 와 있느냐라고 오히려 질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또 언론과 접촉을 하겠네요. 저기. 예, 계속 이제 접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정감사 소식인데요. 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전방 13개소 GOP 철책이 파손됐다. 그러므로 북한 멧돼지가 출입이 가능하다. 실제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연천 지역인가요? 거기 멧돼지가 네. 그 사체가 됐는데 돼지열병 복균한 네. 것으로 드러난 게 나와가지고 이 철책을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북에는 창궐한 상태거든요. 네. 돼지열병이. 그렇습니다. 예. 어제도 하 의원이 국방부 감사 도중에 야생 멧돼지가 북한에서 철조망을 통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었는데 일단은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를 공개를 했죠.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9개 사단에 13개소에서 GOP 철책이 파손이 됐고 네.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5곳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철책 파손도 지난 5월 이후로도 7건에 달했는데 네, 네. 예를 들면 토종 여우가 멸종 위기종 복원을 위해서 방사를 했는데 휴전선 철책을 넘어서 북한 개성까지 이동한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북한 지역 야생동물도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능성을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군 철책이 튼튼하기 때문에 뚫고 내려올 수 없다라는 국방부 주장에 대해서는 DMZ 철책 중에서 약 260m 가량이 파손이 됐다. 네. 산사태를 막는 옹벽도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에서 돼지열병 전파 경로를 밝혀야 하는데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북한 반응만 살피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북한 돼지들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가라는 어제도 사실 하태경 의원이 썼던 워딩인데요. 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했는데요. 이 고발 내용은 정경심 교수가 PC 무단 반출과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유시민 장관이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었다.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의 난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을 고집어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같이 주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이 같은 발언들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여기 어느 단체인가요? 시민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전에 그 방송인 김재동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는 보도가 있네요. 예. 일부 보도는 또 어떤 당과 아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또 전하고 있고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정당과 연결돼 있는 시민단체로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미세 뉴스 보세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기한수로 네. 마무리할까요? 네. 태풍 피해가 많은데요. 더 이상 태풍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은 자연재해, 피해는 인재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민해한수. 광화문 집회도 있었고 서초동 집회도 있었는데요. 수십만이 몇몇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시위보다 만인을 위한 1인 시위가 더 의미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조진주 씨가 함께하네요.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린 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늘면서 오늘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으며 실종자가 5명에 달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습니다. 부산 산사태 사고로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 4명 가운데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과 경찰, 소방당국은 중장비를 동원해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소환조사 8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 단체들이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조국 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3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 가운데 폭력 시위를 벌이고 경찰관을 폭행한 35명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 중입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오늘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13번째, 김포에서는 2번째 확진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을 검찰이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선 3형을 발사하면서 동아시아 지역 안보가 심각한 순간을 맞이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북한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옆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상당 시간 동안 하였습니다. 서지현 검사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폭력을 폭로한 주인공. 그렇다면 또 한 명도 기억하시는지?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근무하던 지난 2003년 5월 직속 상관인 A 부장검사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회식 후 관사까지 바래다준 A 부장검사가 강제로 입을 맞췄고 관사 안까지 따라 들어와 오른손을 힘껏 잡아당기며 임 검사 괜찮아 들어와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바로 임은정 검사. 두 사람은 작년 호루라기 재단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 내부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는데 서지현 검사 자신이 임은정 검사의 뒤를 이어 제2의 미친 여자로 규정당했다며 검찰에서 사실은 임은정 선배님과 박병규 선배님을 고립시켰거든요. 이짐의 그러니까 외톨이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욕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대접을 받고 동조하는 사람은 잘린 거를 봤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공포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검찰에서 당시에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제2의 임은정이 나오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임은정 선배님이 저를 예전에 만나가지고 그 사건 이후에 정말 고맙다. 내가 검찰에서 제2의 미친년이었는데
이들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검찰은 엄청나게 공들인 듯. 임 검사, 서 검사, 어디 갈지 떨어야 되면서 가족과 떨어져서 계속 언제까지 홀로 살아야 되는가. 그다음에 이 교통비는 너무 많이 들고 이런 고통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불평등하고 자의적으로 인사권자가 할 수 있으니까 더 숨을 못 쉬는 거죠. 법원은 99%가 인사가 예측이 가능하대요. 근데 검찰은 99%가 예측 불가거든요. 1%는 귀족 검사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찍어서 갈 수 있는 검사들 외에는 전부 인사가 어디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인사 발령이란 이름의 폭력이 정당화되는 이유, 침묵으로서 동조한 구성원들이 있었기 때문. 다시 임 검사. 일부의 검사들이 정치 검사들이 일탈하고 그게 문제라고 말을 하던데 대다수의 검사들 그동안 뭐 했냐고. 그게 악이 승리하는 조건은 행동해야 될 많은 다수의 침묵이잖아요. 그렇죠. 승진 누락시키거나 박병규 검사의 경우처럼 퇴출하는 방법도 이런 폭력을 합리화하는 방법, 다름 아닌 피해자에 대한 낙인. 사실 검찰에서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죠. 임은정 선배님은 징계를 당했고 그다음에 2년이나 승진해서 누락이 됐어요. 박병규 선배님은 유일무이하게 적격심사에서 잘려서 쫓겨났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제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은 의지도 능력도 없는 조사단을 만들어서 대충 수사하고 던져버린 이후에 그것을 묵살하고 방관했던 사람들, 그리고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사람들, 공공연히 2차 음해를 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자리로 승진을 다 시켜줬어요. 우리는 절대로 서지연이를 검찰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모욕 주는 사람이다. 가까이 하지 말아라는 거죠. 찍힌 검사와 친하게 지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저가 의정부에 있을 때 저한테 정말 친하게 다가오는 티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따로 불렀어요. 야, 니 나랑 친하다고 소문나면 안 좋다.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얘가 괜찮대요. 근데 걔가 그 후배 결국 임은정 부역자로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다른 검사가 임은정 부역자라고 불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기죠.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계란이라도 던져봐야죠. 그 안미영 검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선배님 세상이 변한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랬을 때 전 그랬거든요. 네가 나왔다. 시 이제 담쟁이처럼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 결국 계란으로 바위 치지만 물 한 방울이 정말 어마무지한 부딪힘으로 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방울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결국 뚫어낼 거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새겨야 할 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사에서도 거론된 그 말. 형사 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조국 장관 수사에 들어가고 임은정과 서지현이 했던 말. 우리 검찰을 믿지 마세요. 봐라, 안 변한다. 정치 검찰에 대한 기대 거두라. When the days are cold and the cards all fold and the saints we see are all made of gold, when your dreams all fail and the ones we hail are the worst of all and the bloods run stale, I wanna hide the truth, I wanna shelter you, but with the beast inside, there's nowhere we can hide. No matter what we breed, we still are made of greed. This is my kingdom come, this is my kingdom come. When you feel my heat, look into my eyes, it's where my demons hide, it's where my demons hide. Don't get too close, it's dark inside, it's where my demons hide, it's where my demons hide. Curtains call, it's the last of all. When the lights fade out, all the sinners crawl. So they dug your grave and the masquerade will come calling out at the mess you've made. Don't wanna let you down, but I am hellbound. Oh, this is all for you. Don't wanna hide the truth. No matter what we breathe,
my kingdom come. This is my kingdom come. When you feel my heat, look into my eyes. It's where my demons hide. It's where my demons hide. Don't get too close. It's dark inside. It's where my demons hide. It's where my demons hide. They say it's what you make. I say it's up to fate. It's woven in my soul. I need to let you go. Your eyes, they shine so bright. I wanna save that light. I can't escape this now unless you show me how. When you feel my heat, look into my eyes. It's where my demons hide. It's where my demons hide. Don't get too close. It's dark inside. It's where my demons hide. It's where my demons hide. 네, 이매진 드래곤스의 디몬스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린 여전히 탐욕에 사로잡혀 있지. 이것은 나의 욕망의 세계, 이것은 나의 원죄의 세계. 이렇게 풀이가 되는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이매진 드래곤스의 디몬스 함께하셨습니다. 자, 심루수님, 데몬이 설치는 21세기 대한민국 데몬 악마지요. 네, 가을님, 너무 말라서 뼈만 보이는 김용민 불쌍하다. 많이 먹어야 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 퀴즈 문제 내드렸습니다. 퀴즈 문제는 정답이 숭례문이었죠. 숭례문.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시든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6251번 쓰시는 분 정답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가 왜 나오나요? 3557번 쓰시는 분 정답 흥인지문입니다. 네, 동대문이죠. 예, 흥인지문은 닭다리 내놔님 KBS 정문. KBS 정문. 네. 자, 그리고 양동 동자님 정답 주기도문. 그분 오늘 문자 안 보내셨나요? 예? 나의 영혼이 뭐였지? 죄악 벗은 나의 영혼. 그래요. 죄악 벗은 나의 영혼님. 요즘 뜸하신 것 같아요. 또 정답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9414번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답은 숭례문 광화문 쪽 카페에서 일하는데 오늘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서 힘드네요. 꼭 쿠폰 받아서 일 끝나고 커피 마시면서 조금이라도 쉬고 싶어서요. 네, 이분 드려주세요. 네, 이렇게 또 고생하신 분들한테는 또 저희가 선물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자, 2008번 쓰시는 분 숭례문입니다. 저희 집 막내에게 복원되기 전 숭례문을 사진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복원 전에 숭례문도 언젠가 또 복원이 된 적이 있었죠. 네, 그것이 조선 대대로 이어온 숭례문은 아니죠. 네, 자, 그리고 8505번 쓰시는 분 정답 숭례문 콜사 같은 방송, 콜라 사이다 같은 방송, 김용민 라이브.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뻥 뚫어드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K75683397 이 계정 쓰시는 분 오늘 정답은 숭례문인데 반기문이라고 보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답 맞히신 분께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광화문 쪽 카페에서 일하시는 이분 포함해서 몇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6시 34분 돼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죠. 김한나 씨. 네, 현재 서울 시내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시작한 행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로 행진하는 참가자들이 많은데요. 사직로 광화문 삼거리에서 내자교차로를 지나서 자하문로 효자치안센터 방면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대로 혼잡하기 때문에 미리 우회하시는 게 좋겠고요. 공휴일인 오늘 나들이 차량은 많지 않은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미끄러짐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양재 부근에서 반포 6km 구간과 반대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반포 사이에서 밀리고요. 죽전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덕소 3패에서 강일까지 흐름 더디고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장수에서 송내까지, 반대 일산에서 판교 방면으로는 중동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에 휴식을 드립니다.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나보지요. 책의 맛. 네, 문화평론가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천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개천절. 저도 말을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왜요? 아침에 자는 편인데 네. 한 11시까지 뭘 본 거라 지금까지 자다 오는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막 일어나셨군요. 예. 네, 네. 오늘 10월 3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개천절. 예. 네. 뜻깊은 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합시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말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개천의 됐어요. 날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천하니까 개천절. 예전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기독교인이어서 그 개천절을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아요. 아, 종교적 의미를 담아서. 네네네. 그래서 애초에는 서울운동장에서 그렇게 지금은 없어진 서울운동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개천절 기념 행사를. 근데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는 강화도 가서 하라고. 만이산 가서 해라. 네, 그렇죠. 거기 가서 하라고. 네. 그 개천할 때 이제 그 비조가 단군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비로소 그 관점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 뭐 자세히는 못하겠는데 네네. 어쨌든 한국인들이 일제시대 식민교육으로 단군이라는 탱글이죠. 이 단군을 신화로 여기느냐 아니면 실체가 있는 청동기 시대의 국가로 여기느냐에 따라 견해가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북부여 지역에 광범위하게 있었던 걸 우리 시절이 여기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역사 시기가 2000년이 되느냐 5000년이 되느냐의 차이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한반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의 출발점으로 여길 수 있는 강역, 이 영토가 엄청나게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개천절에 의미 부여를 하고 개천이라는 단군의 실체를 역사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한국의 역사를 생각하는 관점이 확 달라지죠. 그렇군요. 그래도 뭐 마늘 뭐 이런 거 신화. 그 부족 신화야 당연히 그렇게 신화화돼 있는 거죠. 그걸 사실로 믿을 것까지는 그걸 없겠죠? 사실로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토템인데. 예.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종종.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책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달 말에 간행된 따끈따끈하면서도 뜨거운 책입니다. 네, 스웨덴의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와 그의 가족이 함께 쓴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 골랐습니다. 그래. 아니 16살인데 환경운동가입니까? 네, 환경운동가이면서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올랐다고 하죠. 그래요? 네, 세계적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저 누구죠? 대통령 미국 대통령 싹 째려보는 사진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째려보는 장면으로 너무 유명하죠. 그래요. 16살이면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쯤에 태어난 건가요? 얘가 2002년생인가 2003년생인가 그렇죠. 2003년생. 우리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쯤 되나요? 대단합니다. 세계 청소년들의 기후 행동을 뭐 이끌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이고, 우리도 스웨덴 같은 교육 환경이라면은 이런 아주 걸출한 환경 운동가 여러
시민사회 운동가를 배출할 수도 있을 텐데 다들 입시에 그냥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가지고. 그러니까 환경운동이란 먹고 살만 하니까 생기는 여유의 산물이다라는 냉소적 시선이 하나 있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환경운동을 하려면 그 과학적인 깊은 이해가 담보돼야 된다 하는 그 접근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환경운동이라는 건 정말 거대한 전 지구적인 움직임이어서 네. 개인 차원의 일은 정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냉소의 시선 속에서 네. 16살짜리 소녀가 그 모든 걸 다 깬 거죠. 뭐냐면 이 책 제목이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이잖아요. 네네. 이 금요일이 뭐냐면 이 친구가 선도적으로 이 자폐아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그레타 툰베리가 야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폐아예요. 네. 근데 환경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매주 금요일 등교 거부를 합니다. 등교 거부를? 예. 그리고 국회를 가서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 쭉 전파가 돼서 이 소녀의 행동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네.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 담긴 거죠. 남근님이 문자 보내셨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경쟁자네요. 노벨 평화상. 그렇죠. 그런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런 셈이네. 네. 그래서 때려봤나 서로를. 예. 자, 툰베리가 했던 그동안의 말들. 기념비적인 멘트가 많습니다. 네, 특히 지난달 23일 그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한 내용인데요. 네네. 3분 동안의 짤막한 연설이어서 여러분들도 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많이 봤을 겁니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이 탐욕에 눈이 멀어 지구를 망치는 그 각국 정상들 앞에 놓고 호통을 쳤었죠. 몇 구절은 보면 이렇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데 각국 정치 지도자들은 영구적 경제 성장과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 아이고.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냥 뜨끔했겠네요. 네, 요 문장입니다. How dare you. How dare. 네, 이게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 젊은 세대를 실망시켰고 우리는 당신들의 배신을 깨닫기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야스퍼거 증후군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폐증 비슷한데 어떤 것에 아주 몰두하고요. 그리고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아주 폭넓게 하고. 천재 중에 왜 이 증상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역사상의 천재 중에 야스퍼거 증후군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있어요. 네. 미래 세대의 눈이 당신들을 향해 있다. 만약 우리를 실망시키는 쪽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그러니까 짤막짤막한 영어로 구성하는데 아주 강렬도가 살아있습니다. 이거 연설 전문을 한번 좀 보면 또 감동이 새롭겠어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봤는데 예. 이 친구가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How dare 뭐 하면서 이제 쭉 얘기하는 게 나는 아주 어린 사람인데 당신들이 이런 지금 그러니까 온난화되어가는 지구를 우리한테 떠넘기면 우리가 이 남은 미래를 어쩌라는 거냐. 이제 18년밖에 남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이들이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면 18년 몇 개월 지나면 이 지구 온난화의 정도에 의해서 지구가 굉장히 여러 곤경에 부딪히게 돼서 당장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2도가 오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18년 157일 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섭씨 2도가 오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대재앙들이 몰려온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그레타 툰베리 얘기뿐만이 아니고 올해 5월인가요? 이 무렵에 파리에서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 연구 보고서를 낸 그 문건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머지않아 지구에 이대로 그러니까 레디컬한 근본적인 행동이나 대책을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이 환경이 위기에 처할 것이고 그 대가는 인간의 참담한 그 소멸일 것이다. 경고까지 합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생물종이 대량 멸종하고 그렇죠. 지구가 불타오를 듯이 뜨거워질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1960년대에 그 당시 성인이 됐던 사람들은 다 기억할 텐데 정신없이 강국들이 핵을 개발했어요. 그때 당시 지구에 존재했던 핵이 만약에 일련의 전쟁 행위를 통해서 터졌으면 지구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수없이 그런 영화와 간행물들이 나와서 결국은 핵 감축이라는 거에 이제 접어들면서 핵전쟁의 위협을 좀 모면을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또 대기 오염이라는 거 오염 물질에 의해 갖고 뭐 이따의 병이라든지 공해에 의해서 인류가 대재앙을 맞이하는 거를 환경 부담금이라고 그래서 모든 기업체와 모든 공장들이 네. 대폭 줄이는 일을 해갖고 이 공해에 의한 자기 멸망 이 과정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그레타 이 친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구 온난화라는 것도 옛날 핵 문제나 이런 식의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매우 두려운 건데 지금 아무 행동을 안 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다급한 문제고 이걸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저 행동을 촉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고. 네. 이 가족은 어떤 가족인지도 궁금해지네요. 이 가족을 보면은 엄마는 스웨덴에서 아주 유명한 오페라 가수라고 합니다. 오. 그리고 아빠는 연극 배우고요. 동생이 베아타가 있는데 베아타도 상당히 그 이런 환경 운동에 관심이 많은 좀 특이한 그 성정을 가진 동생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족은 함께 이 환경 운동에 나섰는데 기후 행동이라고 그러죠. 네. 기후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행동인데 이 대표적인 사례가 비행기 안 타기. 이 비행기가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또 방사능도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선태 교수가 행동, 개인이 할 수 있는 행동 여건 지금 세 가지를 말할 건데 네. 그걸 저도 접하면서 이 책을 통해 접하면서 김용민 씨가 바로 떠올랐어요. 왜요? 다 할 수 있는데 김용민 씨는 죽어도 못할 일이 이 행동 강령 속에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얘기하시니까. 첫 번째가 비행기 안 타는 거고요. 이거 할 수 있지, 김용민 씨가. 두 번째가 이 태양광 설치하는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를 자연력을 활용한 대체 에너지를 만드는 많이 비싸지도 않다고 하네요. 예, 그거 할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뭡니까? 육식을 하지 않는 거. 고기를 먹지만 않는. 이 지구를 떠나는 게 아닌가. 육식의 문제는 여러 책에서 사실은 위험성을 강조하죠. 소나 가축류들을 키우는데 여기 이 특히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가축이 배출하는 그 방귀, 소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 생리 현상인데 뭐 그 정도 방귀는. 네, 그게 장난이 그게 아니에요. 엄청. 그래요? 네. 그게 3C 중에 하나입니다. 이 캐틀 그래서 가축이 환경을 오염 차와 더불어서 성차 더불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근데 이 개인의 행동 제한 중에서 저도 이제 비행기 안 타는 것까지 끄면 어디 안 가지, 뭐 태양광 설치하지, 네. 쇼핑줄이라는 것도 이제 제한을 하는데 뭐 그것도 하지 할 수 있는데 이제 육식 문제인데 이거는 뭐 제 개인 의견인데 그 절충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일단 지구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거의 태반이 우리가 먹을 고기를 먹기 위해서 가축을 이제 먹이느라고 생산이 돼서 그렇죠. 육식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렇다고 이제 채식으로 인간이 돌변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게 이제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저런 건 어떨까요? 김용민 씨도 아마 살질 못할 거거든. 그 요즘 또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 동물의 육식 대상인 동물의 세포를 떼어내 가지고 그 세포를 배양해 가지고. 근데 그건 뭐 GMO 못지않게 위험한 이제 위험하대요? 그게 무슨 재앙을 낳을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요는 절제 있게 그 육식의 양을 줄이는 그 개인의 양식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육식을 하는 건 그건 사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심각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걸 포기해야 한다.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조금 줄이고 절제하자라는 얘기인데 뭐 조금만 절제해도 엄청나게 많은 개인 단위로 조금씩 줄이면 굉장히 크죠. 그렇죠. 뭐 육식 5번 할 거만 뭐 2번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네, 우리 김용민 그 진행자의 표정이 상당히 어두워졌습니다. 침통합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여기 이 친구가 스웨덴 아이잖아요. 스웨덴 네. 일가족이잖아요. 네. 그런 환경 인식이 발달한 나라들의 이 일반적인 시민 의식,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하는 게 예컨대 뭐 샴푸라든지 화학 제품,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배출하는 양을 또 식기를 닦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걸 정말 극도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재생을 하거나 비누를 사용할 때도 재활용 비누를 쓰거나 이게 그냥 완전 몸에 배 있는 거 그건 틀림없거든요. 저도 가서 본 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인식이 없어요. 저처럼 이제 선각자가 된 사람의 자랑스러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 저는 좀 막 사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올해 처음으로 애국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기 시작한 게 쓰레기 좀 버리지 말아야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밤마다 강아지 산책을 나갔는데 그 과정에 공원 2군데를 거쳐가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벤치 위에 사람들이 먹고 그 남은 걸 막 버리고 가고 그 길바닥 전체는 담배꽁초 투성인데 또 요즘에는 이런 그 플라스틱 일회용 일회용 용기 그냥 마시면 그냥 놓고 갑니다. 그냥 아무데나. 근데 제가 매일 이제 그 줍고 다니거든요. 훌륭하지 않아요? 훌륭하십니다. 제가 한번 지나가면 한 사람이 잠깐 한 건데 별로 힘도 안 드는데 아무래도 좀 지저분한 침을 왜 그렇게 같이 뱉냐고. 그래서 2000년대에 그 진공청소기가 김남익이었다면 2010년대는 김갑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잠깐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길지 않은 거리를 뭘 주스면서 다니다가 이제 되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별거 아닌 거 했는데 그 거리가 너무나 느낌이 다르게 깨끗합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근데 만약에 개인이 조금씩 무언가 그런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사실은 국가 캠페인이나 대기업에서 뭐 수십억을 들여서 한 것보다 굉장히 이 효과는 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좀 간절히 바라는데 음료수 마시고 그 용기들을 아무데나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그냥 제가 동네 이름을 말하고 싶어. 정말 왜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벤치에서 뭘 처먹고 그냥 놓고 가냐고. 들고 가라고. 그리고 담배 피시는 거 좋은데 정말 담배꽁초 좀 아무데나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담배꽁초 내가 주술 테니까 침 좀 뱉지 말라고. 왜 침하고 같이 뱉냐고. 맞습니다. 아니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통을 좀 그 공공이 잘 여러 군데 좀 아니에요. 쓰레기통 없앤 건 잘한 거예요. 아, 그래요? 쓰레기통 있으면서 쓰레기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뜻이고 자기가 뭔가 쓰레기가 만들어지면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앞선 바란 거죠. 서울시에 왜 쓰레기통이 없냐 그러는데 그게 더 굉장히 앞선 환경인식이에요. 쓰레기를 배출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가 쓰레기를 만들면 어딘가 가방이나 짐에 넣고 가서 이 원래 예정되어 있는 그 봉투에다 버리라 그런 뜻인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뿐인 지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좀 한마디씩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급한 문제인데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레타 툰베리의 얘기를 들으면은 조금 전에 김갑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실천이라도 지금 당장 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칼 세이건이라는 그 천문학자는 이 지구를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했는데요. 이 창백한 푸른 점이 위기에 처하기 전에 우리가 바로 이 작은 행동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3님 침 뱉어서 죄송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정말 참. 아니 그 주술력을 미치겠는 거야 정말. 찍 늘어지는 그. 아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걸 매일 내가 죽고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죠. 계속. 네. 그래서 이 그레타 툰베리처럼 예민한 감성의 소유자들이 있어요.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툰베리의 눈에는 이산화탄소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렇게 아주 그 음산한 구름을 형성하는 게 보인다가 오네요. 과정 같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레타 툰베리의 그 우려, 근심, 걱정에 우리가 조금 앞선 세대로서 함께 공명하고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갑수 평론가님. 오늘 책 얘기를 조금 덜한 셈인데 이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 이 책은요. 주로 이제 엄마가 많이 기술을 하고 그러니까 딸 그레타의 마음을 담아서 일가족이 쭉 쓴 건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뭐 대단한 환경 운동가들이 따라하기 힘든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는 네. 일가족의 정말 이야기인데 굉장히 글을 잘 썼어요. 이렇게 뭔가 가슴이 막 이렇게 떨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 20년 전, 30년 전 감성으로는 저거는 스웨덴 어느 가족이 얘기하면 먼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스웨덴 수준으로 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 당장 한국인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네. 과제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혹시 책을 접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약간 흥분된 마음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혀나가는 건 틀림없는 책이니까 네. 좀 올가을의 독서물의 하나로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 한번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고등학생은 거의 필독으로 대부분 다 읽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나하고 비슷한 세대의 다른 나라 청소년이 이렇게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데 뭐 귀 기울여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김갑수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고. 환경 운동을 이 자기의 사명으로 했던 락 그룹 유명한 게 있습니다. 네.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인데 Midnight Oil이에요. 얘네들의 노래 Blue Sky Mine. 네. 어젯밤 기름의 노래. 예. 아니, 밤새워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Midnight Oil. Midnight Oil인데. 초록불 태우려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Midnight Oil의 Blue Sky Mine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김갑수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5시 5분에 부산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만나요.